이제 본격적인 건축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평면 계획과 그다음에 인면 계획, 단면 계획, 설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도면으로 담아내게 됩니다. 먼저 평면 계획은 공간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공간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과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공간 구성이라는 것은 한옥으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집을 한번 져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가장 주인공인 아버지와 엄마가 사용하는 부부 침실이 남쪽에서 그리고 동쪽에 가장 위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부엌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 서양 햇빛에 음식은 부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름 서양 햇빛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위치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아들과 딸은 건강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니까 지하나 아니면 2층으로 보내도록 한다라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면은 서재를 침실 옆에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방향에 어떤 쪽에 이러한 방들을 위치시킬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공간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공간 구성을 가지고, 침실은 아버지와 엄마가 사시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침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는 장롱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머님이 사용하는 화장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구들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공간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공간 규모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진 실들이 각각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기능 동선 계획입니다. 최근에 아파트에서는 주부의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거실 옆에 주방을 두어서 주부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동선이 한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 한옥에서 공간 구성을 보시면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그리고 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은 하루에 3번, 특히 남녀가 구분이 되는 그런 사회에서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밥을 한 다음에 상에다 차리고, 그리고 시부모 밥상, 남편 밥상, 자제분들 밥상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것을 부엌에서 방으로 이렇게 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엌은 온돌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들고 기단을 가고, 그리고 다시 마루를 통해서 방을 가면서 이게 무릎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옛날에 할머님들은 거의 직업병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 동선 계획에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주부의 동선을 단순화시키고 짧게 하기 위해서 거실과 주방을 가까이 위치시키고, 또 이것은 기능 동선과는 약간 거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실들 간의 단차를 없애줍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거실보다 이렇게 낮은 쪽으로 낮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설계적인 내용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면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면계획은 건물의 모양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평면계획이 건물의 과학성을 추구를 했다면 인면계획은 건물의 미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에 관한 형태를 방형으로 할 것인가, 원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할 것인가를 형태 구성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표면에 무엇을 입힐 것인가, 재료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을 입히든가 유리를 입히든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든가 라는 그런 재료 계획을 하는데, 이 재료 계획은 사람의 외관을 구성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옥의 재료는 목재와 흙이 주 재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색상이나
아니면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계획이 되겠습니다. 색채 계획은 그 건물의 표면을 어떤 색상으로 입힐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물론 한옥은 현대 건축에 비해서 재료나 아니면 색채에서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면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조계획이 되는데 이 구조계획은 가구식 구조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홍해 구조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과 대들보 이런 부재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재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해서 위에 지붕에서 얹어지는 기와라든가 흙이라든가 목재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구조의 형태와 구조 부재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설비 계획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설비 시설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변기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수관,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하수도, 그리고 냉난방 시설, 그 다음에 소화 시설,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시설, 그 다음에 통신 설비, 전기 설비 이러한 모든 설비 계획들이 여기에 박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계획들이 총박라돼서 건축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